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포커스 김동률입니다. 과학적 상상이 현실이 되는 SF 영화는 전 세계를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F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 속에서 과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물포커스 오늘은 영화 속 과학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며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 계시는 부산대학교 물리교육학과 김상욱 교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다고 힘드셨죠? 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네, 그 교수님께서는 양자역학을 연구하시는 물리학자이신데 양자역학 말만 들어도 좀 어렵군요. 근데 또 그러면서 영화 속에 있는 재밌는 과학 얘기를 대중에게 풀어주시고 굉장히 이제 재밌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양자역학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자역학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 주시죠. 쉽게. 양자역학을 쉽게 설명하는 건 우선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거는 제 잘못은 아니고요. 네. 그 천재 물리학자 파인만이 한 얘기지만 이 세상의 단언컨대 자기가 단언컨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그 천재 물리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김 교수님은 이해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해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해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양자역학이란 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시면 주위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고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뉴턴의 역학에 의해서 기술이 됩니다.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20세기 초에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네. 이런 큰 거시 세계의 물체들 말고 굉장히 작은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물체를 계속 자르면은 원자라고 부르는 가장 작은 단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네. 그 원자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뉴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술하는 새로운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우리가 기술하는 것을 양자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김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물리학의 한 분야를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영화 속의 과학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으로 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서 출연 섭외나 이런 글을 쓰는 섭외를 받게 되는데요. 그 동기는 사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되는데 제가 부산대학교에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그 지역 신문 가운데 국제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 신문사에서 2005년경에 그 과학부에 있는 한 기자가 네. 신문에서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주제로 좀 글을 연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필자를 찾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저도 어떻게 그게 저한테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을 써줄 수 있는지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었고요. 그때 생각은 단순히 야 이거 재밌겠다. 원래 저는 재밌는 일은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덥석 시작했는데 그래서 매주 영화 하나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과학 이야기를 이제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글을 연재하고 마쳤는데 쌓였군요. 양이. 네, 그 글을 그냥 두기가 아까워서 묶어서 책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나와서 네. 굉장히 좀 사소한 얘기를 가지고 재밌게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대중적으로 이제 인기도 있고 또 관심 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소한 얘기를 가지고 어떤 과학의 원리를 끌어가는 것은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원래 그 글을 쓰면서도 가장 큰 동기 가운데 하나가 과학을 좀 알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알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랑
그 두 가지 상황이 결합되면서 네. 꼭 영화 전체가 과학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네. 그 중요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네. 작은 부분 숨어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재미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유니크한 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책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독특하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런 말이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쨌든 김 교수님께서는 소소한 것을 가지고 큰 원리를 끌어온 그런 점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소소한 그런 과학적 원리를 끄집어내시는데 어떤 노하우로 그렇게 끄집어내십니까? 느낌이 딱 옵니까? 영화를 보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 글로 쓰는 건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생각난 걸 쓰게 되지만 글쎄요. 꼭 영화를 그 과학적 기준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사랑의 감정도 느끼고 다음에 감동도 받고 서정적인 것도 느끼고 저는 특히 이미지도 많이 보기 때문에 색감도 느끼고 하지만 굳이 그걸 글로 옮겨야 한다면 하고서 이제 과학을 찾게 되는 건데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글쎄요. 제 취미 생활이 이제 온갖 종류의 과학 그 교양 서적을 읽는 거다 보니까 뭐 잡다하게 아는 것 덕분에 많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교수님처럼 과학자이시니까 영화를 즐기면서도 과학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영화는 재미있지만 과학은 싫다, 딱딱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 사람들은 딱딱하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과학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이 쉽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과학이 어렵다. 과학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과학의 시작을 저희 학창 시절에 처음 이제 물리학을 배울 때 배우는 것이 지구는 둥글다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실제 물리학의 역사도 갈릴레오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제가 제 애한테 너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고 있니? 그랬더니 알아 그러더라고요. 너 그런데 지구가 둥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왜 아래로 안 떨어지지? 그랬더니 저희 딸이 얼굴이 이상해지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 저희가 지구가 둥글고 이게 돈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지구가 도는데 왜 우리가 도는 걸 못 느끼는지 이런 질문들을 조금만 해보면은 과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자연의 이치가 인간의 어떤 경험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선험적 지식을 다 깨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장벽이 처음에 있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경험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자연이 우리 경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사실 좀 우스운 얘기인데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가 아주 미미한 존재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인간의 짧은 지식이 우주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쉽지 않습니다. 과학이 쉽지 않다. 쉽지 않지만 이 우주의 그게 법칙이고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알아야만 하죠. 중요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치 철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과학에 잘 모르는 문외한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교수님 말씀 중에 또 유명한 말씀이 저도 뭐 가슴에 와닿습니다만은 과학은 교양이다 이런 명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어떤 뜻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김동률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작가가 누구죠? 꼭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셰익스피어, 그럼 혹시 연력학 제2법칙이 뭔지 아시나요? 전혀 모르겠는데 질문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죄송합니다. 그 물리학자인 제가 보기에 이 두 질문은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난이도가 비슷하군요. 왜냐하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 설명하는 것은 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제가 셰익스피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저 따위 질문을 나한테 물어보다니 지금 말씀하신 반응을 보이세요. 제가 답을 해야 되는지. 근데 제2법칙을 물어보면은 이제 등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학이 교양이라는 얘기는 제가 작년 이제 테드 강연에서도 했었지만 사실 영국에서 한번 문제가 됐던 건데 두 문화라는 이제
찰리 스노우라는 사람이 두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거기서 말하는 두 문화는 서양 문명을 떠받치는 두 개의 그 지식 체계를 말하는 건데 하나는 인문학이고 네. 다른 하나가 과학입니다. 네. 근데 이 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이제 네. 이런 관계에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 두 분야를 보는 관점인데 일반인들은 인문학은 우리가 알아야 될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저것은 알아야 될 필요가 없거나 소수만이 꼭 알아야 되고 알면은 오히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학자만 알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은 1950년대 말에 나온 책입니다. 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사회를 자연을 이해하는데 인문학만이 꼭 교양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교양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네. 교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가 그 책 가운데 이제 책 제목 자체가 교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인간이 네.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런 것이었는데 그 책이 700페이지짜리 책인데요. 거기 과학기술 부분이 27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그 저자가 하는 얘기는 27페이지만 네. 나오죠. 700페이지 가운데서. 네. 교양이란 것은 사회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성찰하고 네. 그것을 실천으로 이루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과학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성찰을 강요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저는 그것보다 인간을 성찰시킨 적이 있나 싶을 때가 있고요. 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나 뭐 저 쥐나 뭐 네. 하다못해 박테리아나 별 다를 바 없다는 동등한 생명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인종을 떠나서 우리는 한때는 백인이 흑인보다 이색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때가 있었지만 네.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그런 이유는 생물학적인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간은 정말 동등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한테 진정한 성찰을 주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여성한테 네. 참정권을 주고 유석인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네. 과학이 정말 인간의 어떤 이런 성찰과 실천을 이뤄내는데 네. 수많은 역할을 해왔음에도 교양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네. 아팠고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역시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철학자적인 사유의 그런 면모를 보이시는데 철학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과학에도 철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겁니까? 그럼? 사실 과학과 철학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우습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우습게 됐군요. 네,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네. 그 물리학 역사를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네. 시작되는 지점이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때는 그게 철학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지구의 우주의 본질이 뭘까,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얘기들이 쭉 이루어지어 오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과학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철학에서. 네.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도대체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나왔던 그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는 예. 그 선에서요. 실험을 통해서 그 발견됐다는 거는 왠지 딱딱한 과학적인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그 입자를 발견해서 물리학자들이 찾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네. 질량은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질량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게를 느끼는데요. 이렇게 네. 여기 컵을 들면 무게를 느끼는데 네. 이 무게를 느끼는 건 질량 때문인데 이 질량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답해주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저희는 철학과 물리학을 분리할 수는 없고요. 철학이라는 것이 제가 뭔지 정의는 못하겠지만 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우주가 네.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연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그렇군요. 근데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합리적인 사고와 함께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 이건 뭐 어떤 뜻입니까? 사실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검색해봤는데 저도 못 외울 만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과학적 사고에 대한 제 자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 안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과학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과학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것이 보편적이고 재현 가능한 물질적 증거를 가질 때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좀 유니버셜 해야 되겠군요. 보편다당. 그렇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정말 과학을 좋아하고 또 과학을 사랑하고 또 과학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저까지 느끼는데 이렇게 전해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과학자로서의 길을 걷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어릴 때는 그 평범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처럼 판검사가 되겠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읽게 된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물론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창한 일은 아니었고요. 한참 이제 제가 도대체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떤 전공을 정해야 될까, 당장은 문과, 이과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책을 한 권 툭 던져주셨어요. 물론 많은 책을 주셨지만 그 중에 저한테 이제 탁 꽂혔던 책이 4차원의 세계라는 이상한 책이었어요. 잘 쓰여진 책은 아니었는데 네. 그 책을 보니까 뭐 5만 가지 시간이 뭐 느리게 가고 움직이면 상대성 이론 얘기도 나오고 뭐 첨단 물리학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나 기괴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막 뒤져서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책을 하나 사옵니다. 제가 그 책을 정말 수십 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때가 몇 학년 때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와, 상당히 조숙했군요. 그래서 네. 그 책을 보고서는 그래 나는 양자 물리학자가 돼야겠다. 네. 사실 저는 과학자가 되자 그러고 분야를 고른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양자 물리학을 공부해야겠다는 것이 그 당시 제 결심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걸 공부하려면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로 가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카이스트 가서도 그 제 물리학과를 이제 가는데 도대체 양자역학을 언제부터 배우는 거지? 그랬더니 3학년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3학년 때까지 정말 그 마음을 졸이면서 빨리 3학년이 와야 할 텐데 그러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그 책 한 권이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책이 허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놀랐는데 그런 과학 교양 서적 한 권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평생 지금도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평생 운명을 이제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보고 나서는 나중에 제가 물론 과학자로서 충분히 좋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내가 좋은 이런 교양 서적을 쓸 수만 있다면 네. 누군가가 여기에 흥미를 갖고 자기 인생을 걸고 과학을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아마 제가 또 과학 교양 서적을 쓰고 관심을 갖는 과학 그 대중화에 계기가 그런 되었군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후회 없이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김 교수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대개 이제 오늘날 10대들이 희망을 물으면 연예인이나 아니면 의사, 무슨 판검사, 고시를 원하고 과학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자로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왜 과학이 필요하고 과학자가 필요하고 또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뭐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여기서 과학이 이러한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중요하니까 과학을 꼭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 않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기피하는 걸 보고 안타까운 이유가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특히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자기 길을 정할 때 그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해야 한다면 정말 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여기 접해보지 않아서 만약에 과학을 안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학을 접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도 없고 이건 관심도 없다 그러면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대로 과학을 접해보고서 이렇게 재밌는 거를 안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많은 경우 이제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이 정말 그들이 과학이 뭔지를 알고 기피하는 것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선입견으로 저건 그냥 어렵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과학은 중요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과학인데요. 어느 하나도 네. 여러분이 지금 듣는 제 목소리도 과학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상, 텔레비전, 스마트폰이 다 과학. 어느 하나도 과학이 아닌 것이 없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있는지, 심지어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라든가 지금 네. 어느 하나도 과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거든요. 저는 네. 너무나 다 모든 게 궁금한데요.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과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 태어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과학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정말 거기서 쾌감을 얻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좀 영어로 해서 이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내추럴 본 사이언티스트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어릴 때 다 내추럴 본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땅바닥을 막 파가지고 이게 뭘까? 아니면 도대체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네. 하늘을 보면서 왜 하늘은 파랄까라고 아마 다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모두 어릴 때는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덧 세상을 살면서 특히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과학적 호기심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시스템 문제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과학자였다는 생각을 다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걸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과학적으로 해서 열정을 제가 느낄 수 있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딱딱했던 과학이 저렇게 어렵지 않고 주변에 있고 나도 과학을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뭐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류는 과학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도 교양이라는 명제처럼 과학과 좀 더 친숙해지고 과학을 조금 더 이해할 때 인류의 삶의 질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